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끝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원자재 가격 여전히 고공행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산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2008년 금융위기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상승 압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주가에 미치는 영향 어떻습니까? 사실 전일 그 TYM이라고 하는 농기계 관련 주들이 실적을 엄청나게 서프라이즈를 냈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상한가를 갖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은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전혀 예상 못한 것들에 대해서 크게 놀랄 만한 실적이 나온 건데 그런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천연가스 쪽에서도 아이디어는 있을 거란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유가나 일반적인 알루미늄하고 니켈 혹은 곡물 중에서도 이제 대두나 밀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한 10에서 15%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천연가스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죠. 이유는 러시아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원재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시장이 이제 불안한 상황이죠. FOMC가 이제 내일 새벽에 있을 예정이고 또 그 이후에 원자재가 올라갈지 아니면은 선반영으로 하락을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장에서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랬을 때 지금 가스가 높다라는 것을 참만하면 가스 가격이 높다라는 걸 감안하면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통하는 회사들도 있고 근데 유통하려면 재고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재고를 많이 쌓아놓았다라고 하면 사실 수출해서 판다라고 하면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고 또 재고 평가 이익으로도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SK가스 같은 회사도 TYM과 같이 좀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다면 SK가스는 지금 연고점 수준까지는 올라왔는데 전고점 수준까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연간 고점? 1,400억 정도 수익이 나는데 1분기 예상 400억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 또 서프라이즈 숫자도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에 대한 의미는 지금은 몰리는 쪽으로 수급이 완전히 쏠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의미도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종목들로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도 쏠리고 있고 대표적으로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SOE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많이 올랐잖아요. 이 밖에도 다른 종목들 보자면 SK텔레콤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 요즘에 실적도 좋고 외국인의 수급도 좋더라고요. 이런 종목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죠.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이죠. 그러네요. 배당이란 거는 사실은 현실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해 한국이나 미국이나 금리를 많이 올릴 경우에는 2에서 3%까지 올릴 수도 있죠. 그러면 부동산도 사실 불안해질 수 있고 주식도 불안한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즉 무형 가치를 대변하는 성장주보다는 당장 얼마를 버느냐, 얼마의 배당을 주느냐, 혹은 자산이 얼마나 많냐, 즉 가치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거기에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난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배당도 많이 주고 또 현금적으로도 이제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인플레이션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도 지금은 이제 관심이 쏠리고요. 다만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죠. FOMC 이후에 만약에 인플레가 주춤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시그널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 다음 주에 물가 지표들 발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좀 시장에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면 좀 더 낙폭화된 성장주들도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쪽이 좀 더 유리한 국면이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서는 인플레이션 관련주나 자산 가치주 이런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리오프닝이 되면서 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봐야 될 텐데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수혜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것이 엔터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엔터주 많이 올라온 감도 없지 않아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1분기 실적이 참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좋지 않은 1분기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라든지 향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는 나오고는 있는데 오늘 주가도 하락하고 있고 추세도 좋지 않고 이 엔터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앵커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그거에 반영하지는 못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엔터주는 성장주와 가치주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건 그러네요. 유튜브 보시게 되면 그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언택트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죠. 그런데 이번 실적을 보시면 구글이나 넷플릭스나 그쪽 관련해서 실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즉
리오픈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나가기 시작을 하고 뭔가 만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감소하는 건데 엔터주들이 사실은 2년이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팬 미팅 플랫폼이라든지 온라인 유튜브라는 이런 통해서 수익을 다변화했지만 이제부터는 사실 그런 부분은 감소가 될 거고 네.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결국 어떤 게 더 크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후자 리오픈 관련해서 사실은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그게 좀 더 폭발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성장주에 대한 부분 또 주가가 올랐었는데 실적은 그거에 비해서는 살짝 더 미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리오픈 관련해서 팬심들이 사실 보복적으로 소비가 일어날 거로 생각이 되어지군요. 그 정도로요? 그렇죠. 뭐 공연을 가게 되면 사실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 그쪽에 대한 포지티브한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매도가 나오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중기적으로 보면 리오픈의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조금 분할해서 가져가셔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매수하시는 관점에서 좀 보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단기적인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보유를 지금 시작을 해나갈 수 있는 유망 엔터주는 어떤 걸 탑픽으로 보세요? 실적으로 봤을 땐 사실 JYP인데 네. JYP는 또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또 많이 빠진 하이브는 아무래도 좀 예민한 남자들이다 보니 그런 문제가 경영 있고요. 문제, 그래서 예. 또 이제 SM 같은 경우는 M&A 이슈들이 있어서 사실 딱히 뭐 어떤 종목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실적만 봤을 때는 JYP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방탄소년단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신다라 그러면 주가는 아무래도 하이브가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그런 쪽에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내일 우리 증시는 쉬어가지만 또 중요한 이벤트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50bp 인상은 기정사실화가 된 부분이고 향후의 뭐 가이던스에 대해서 어떻게 또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뭐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FOMC 회의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은 좀 안 도릴 일을 펼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0.75bp도 그러니까 0.75%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비를 그만큼 했다라는 거죠. 왜냐? 워낙 물가가 높기 때문에 또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인 것 같아서 0.5%뿐만 아니라 0.75%까지도 물론 0.75% 올리면 놀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바로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만큼 투자자들이 예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벤트라는 게 해소되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술적인 반등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확실히 잡아준다라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듯이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무 겁낼 필요가 없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안도 랠리 혹은 기술적인 반등을 가기 위해서는 물가라는 게 잡혀야 돼요. 그러면 사실 러시아도 조금은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죠. 또 5월 9일 날 어떤 주요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또 중국도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 공급망이 문제가 되면 물가를 가중시키겠죠. 그래서 중국의 코로나 피크 아웃도 사실 해소가 돼야 될 부분이고 FOMC가 끝나도 고용 지표 발표 또 그 다음 주에 물가 지표 발표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들은 결국 지나가면 오히려 선반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만한 뉴스들이 나온다라 그러면 오히려 강한 금리 인상은 시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 감안하시고 다만 레버리지 관리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현금 비중은 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현금 주식 비중이죠. 그리고 FOMC 이후에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킬지 말지 고민하셔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실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끝장 전략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